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84포인트, 0.32% 하락한 2117.77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5% 내린 694.5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강하고 있다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석 달 전 제시했던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3.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도 전망치도 3.6%로 0.1%포인트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IMF는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가 한껏 위축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IMF는 각국의 금융 당국자들에게 계속해서 무역 협력을 이어가야 되고 또 이 정책 당국자들이 글로벌 금융 안정망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 한국의 2018년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2.7% 무려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더해지면서 또다시 우리 시장 모두 양시장 모두에게 투자 심리가 또다시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종목 분명히 존재하죠. 오늘도 저희와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먼저 강태공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코스피 흐름 자체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참 재밌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계속해서 일정 박스권 구간대에서 횡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만 보고 지금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에 이렇다 할 테마를 제외한 강력한 이슈가 없죠. 최근 시장에 남북기업주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남북기업주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이슈는 솔직히 좀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정책적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중국발 모멘텀이라든지 폴더블폰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흔히 표현할 수 있는 게 테마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테마주 장세가 뭐가 위험하느냐? 이런 테마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시가총액 자체도 굉장히 작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업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삼성전자 이런 튼튼한 기업에 비해서 조금은 좀 실적이 안 좋은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코스피 시장 자체는 테마 시장에서 크게 올라갈 거라 기대를 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그나마 현재 자리에서 갈 듯 말 듯 하고 있다.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방을 저점대를 지켜줬다가 상방 대략 2150포인트대 고점대 돌파를 시도했다가 다시 하방을 지켜줬다가 고점대 돌파 시도해줬다가 계속 갈 듯 말 듯 이런 뜸을 들이는 보이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죠. 물론 우리가 뜸을 들이는 만큼 우리 밥도 뜸 들이면 정말 맛있죠. 맛있기 때문에 뜸 들이는 만큼 크게 더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자리가 강력한 저항대로서 자리 잡아준다고 하면 다시 하방으로 2000포인트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대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좀 감수하면서 관망을 해야 될 자리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현재 2150포인트라는 이 단기적인 고점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가가 이제 하방으로 쭉 밀었다가 단기간적인 원바닥 한번 만들어주고 투바닥과 함께 돌파가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2150포인트 돌파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215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해주면서 시장이 2300포인트 정도까지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 줄지 아니면 2150포인트대를 저항으로서 무너질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적으로 보수적 접근을 한 게 더 낫다라 말씀을 드리면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이런 테마주 장세는 공격적 매수 괜찮지만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공격적인 자세보다는 조금은 관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지켜보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신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기배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도 코스닥 아쉬운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우리 양시장의 오늘 참 재미있는 시장은 그게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어제장 같은 경우는 미장이 또 휴장을 하면서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반영이 됐었지 않나. 계속해서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도 관망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중 무역 분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보스 포럼에서도 경제 인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무 장기간 동안의 무역 분쟁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뭐 기업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경제 성장들이 계속 침체되고 주춤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으로 놓고 보게 때도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화면을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들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을 보셔도 700포인트의 매물이 강하게 쏠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장을 체크를 하실 때 7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700포인트 돌파기 전이냐를 두고 이제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전에도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이 710포인트예요. 이제는 7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전방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좋게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700포인트 돌파 여부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700포인트 돌파 전까지는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공격적인 매매를 들어가시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시고 바닥주를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강태공 전문가께서 대우부품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우부품 오늘은 7%대 하락세 보여줬네요. 지난 2거래일째는 정말 그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대우부품 보니까 수소차 관련주라고 나오네요. 오늘 수소차 관련주 흐름이 좀 안 좋았죠? 일단은 이 대우부품이나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전체적인 수소차 시장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부분도 있고요. 오늘 상승을 했기에 가져왔다기보다는 원래 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이제 조금이 더 자식이 잘된 마음으로서 좀 이 훈계를 하듯이 지금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저는 수소차에 대한 이 아버님, 할아버님, 아들, 자식 제가 다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전체적 시장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흐름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훈계하는 마음으로서 좀 잘 가게 하는 마음으로 잘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좀 이 들고 왔다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을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을 떠나서 오늘 아마 수소차 종목을 가지고 가신 분들 전체적으로 막 좀 걱정이 많으실 거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7%의 하락폭이었지만 다른 이엔코리아라든지 에코바이오라든지 다른 종목들 봤을 때 10%가 넘는 하락폭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고점대에서 추격하신 분들 좀 걱정할 수도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주가는 어차피 상방으로 하면서 절대적인 상승은 없어요. 분명히 주가가 1000%가 가든지 500%가 가든지 300%가 가든지 100%가 가든지 상승 하락 상승하락은 반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나와주는 게 단기간의 이 조정 흐름이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대우부품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은 지금 종가상의 현재 5일 이동 평균선대를 아직 이탈하지 않은 흐름입니다. 오늘 이제 본다라고 하면 수소차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하락폭을 이어갔지만 5일 이동 평균선대는 깨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드린 게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볼게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동시에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5일 이동 평균선대를 터치했지 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즉 무슨 말이냐? 상승
상승 추세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 자체는 여러분들도 예상했다시피 아름다운 조정이다. 내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나를 꾸미는 시간이다. 내가 뭐 그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아름다워지려고 좀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고 다이어트 하면요 더 잘생겨져 더 이뻐집니다. 그것처럼 이 종목 역시도 고통을 감수하고 자기를 꾸미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이런 하락폭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적당한 손절가 아니면 익절가를 딱 잡고 우리는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이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삼성전자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눌림이 나왔어요, 전문가님.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최근에 두드러지면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하나 했는데 오늘 1.40% 하락하면서 마감했거든요. 잠깐 쉬어가기일까요? 아니면 뭐 악재가 들어온 걸까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내용 중에 지수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악재가 나온 거는 뭐 내부 유출 논란에 따라서 3월 달에 이제 출시가 된 휴대폰이 이제 내부 유출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오면서 주가를 좀 강하게 반응해주지 못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모든 사람들 다 알만한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추가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업종들을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가볍게 보실 종목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 확대를 조금 더 한다라는 이야기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주가 지금 4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이상을 보셔야 되는 주가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업종에서 그리고 지금 지수에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탄력도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당연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만 전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양기비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새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매수일 1월 9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8,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티웨이 항공 아직까지는 조금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우리 항공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렸는데 이 종목도 피해갈 수가 없었나 봐요. 아무래도 바닥주긴 바닥주지만은 매수를 하는 그 시기상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오펙에서도 감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화면 통해서 전략을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국제유가의 흐름들을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은 이때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와 그리고 이제 사우디와의 그런 언급으로 인해서 주가를 굉장히 좀 많이 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생산해라 국제유가 계속 생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이제 12월 부근부터 시작해서는 괜찮다. 이제 더 이상 감산하지 말고 일단은 유가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반등 과열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항공주를 같이 공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국제유가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이나 예림당이나 내일장 시가에서 반등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조금은 비중 축소라든지 매도를 좀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전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손절가 그대로 유지하시고 내일장 7,500
2,500원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략 매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예림당입니다. 매수일 1월 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6,150원인데요. 최고가 수익률 10.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항공주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오늘 종가 보면 수익권에 안착이 돼 있거든요. 이 종목도 수정 전략 주실 건가요? 네, 이 종목 역시도 오늘 국제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림당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저가 항공주들은 일단은 노선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적 기대감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관광객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드렸을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장기간 또 홀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림당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대가 6,300원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역시도 내일장 시가에서 6,000원 이상의 가격 회복을 해주지 못하면 이 종목 역시도 정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YIK인데요. 매수일 1월 16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4,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3,825원까지 올라섰지만 장 초반에 쫙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면서 파란불을 켰거든요.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YIK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생산 늘려라, 너네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깐의 단계 반등해서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화면을 보시면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대가 매수가가 보시면 이제 3,690원 부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역시도 내일장 시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미장 선물장을 보면은 좀 조정 분위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물량들이 초래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YIK 같은 경우는 내일장 반도체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장 3,700원 이상의 가격대를 회복하지 못하면 이 종목 역시도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강태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들 살펴볼게요. 먼저 에스코넥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1월 18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8.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에스코넥도 수소차 관련 종목이잖아요. 아까 대우부품할 때 아름다운 쉬어가기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도 아름다운 쉬어가기인가요? 일단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좀 보시면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인 수급의 조정이다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스코넥은 현재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게 추세상만 본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자리에서 읽고 나온다라고 하면 바보 멍청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현재 적어도 읽고 나올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일단 뭐 수소차로서 현재 제일 중요한 실적적인 부분을 아직까지 매출이 내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하게 인식을 못하는 거지 에스코넥은 수소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일단 이 현재 그 코스닥 지표가 굉장히 비슷하죠. 저점대를 높이고 있는 구간대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저점대를 높이는 구간이다 보니까 1차 찍어주고 2차 조정 구간이 만약에 1,7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1,700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 자리 굉장히 양호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만약에 아름다운 조정이 끝난다라고 하면 1,8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현재 자리에서 저점대를 높이면서 우상향이 분명 나와줄 거다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코넥은 단기적인 이제 단발적인 이슈보다는 장기적인 수소차 관련된 이슈로 가져가시고 1,700원대를 정리가 아니면 최대로 내가 가져가 보겠다. 어차피 에스코넥은 분석을 해보면 알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도 함께 가고 현대차와도 함께 갑니다. 양옆에 이제 LG만 없을 뿐이지 양옆에 거의 우리나라 뭐 대기업은 거의 다 있어요. 뭐 용도 있고 지금 뭐 우리가 뭐 그 호랑이도 있고 용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우리가 그 뭐라 하죠 그 있잖아요. 그 네 가지 신 다신 뭐 주작 백호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거의 옆에 끼고 있다. 에스코넥은 지금 그중에 거의 절반은 끼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일단은 대기업
두 가지 대격과 함께 가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미래 가치를 논하셔도 괜찮은 자리다 말씀드리면서 에스코넥 홀딩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전략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이랴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히든 종목으로요. 월요일이 매수일이었습니다. 목표가 2,500원이었는데요. 이 종목도요. 수소차 같은 수소차 아닌 것 같은 이러면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오늘 수소차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선방했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네 거 아니 내 거 아니 내 거 같은 뭐 이상한 그런 네. 단어 그냥 뭐 말장난인데 일야도 정확하게 기업을 까놓고 본다라고 하면 수소로서 전혀 엮인 게 없습니다. 그나마 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 있는 경량화 이런 쪽 좀 엮였다는 거지 수소로 엮여 있는 게 단 1도 없는 종목이 있는데 뉴스를 또 찾아보면 수소 관련주로 엮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일야라는 종목 자체가 과거의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어딥니까? 1,000원대부터 해가지고 12,000까지 끌어올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악재가 나와버려서 이 정책적인 이슈가 무너졌었는데 이때 물렸던 물량을 털기 위해서 아마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야는 지금 자리에서 버리기엔 굉장히 아까운 자리다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1,400원에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 강력 홀딩했을 때 3,000원 정도까지도 최대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동방입니다. 매수일 1월 1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1.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 오늘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종목은 남북 경협주로 소개해 주셨잖아요. 오늘 남북 경협주는 뭐 흐름이 괜찮았나요? 오늘 뭐 남북기업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았지만 남북기업도 다 똑같은 남북기업이 아니고 계속 테마 시장이 원래 순환매를 돌아요. 뭐 남북기업이 간다 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 같은 경우도 일단 이 나진아산 프로젝트 관련돼 있는 수혜주로서 이 종목이 오늘 뭐 빨간불 그 강한 상승 보여주지 못했던 거고 현재 주봉상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저점대를 지켜준 게 보입니다. 장대 항목과 함께 이제 한번 쏘아 올려주고 현재 과거 이제 전고점에서 뭐 어떻게 터치하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구간. 그리고 현재 과거에 있던 그 주봉상 패턴이 어딥니까? 과거에 있던 1,900원, 2,000원 구간 정도의 물량을 지금 소화해주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리 물량만 먹어주면서 2,000원대 돌파 놔주고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상방으로 강력하게 쏘아 올릴 거기 때문에 현재 자리 어딥니까? 1,6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홀딩하신 전략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게요. LVMC 홀딩스입니다. 매수일 1월 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3,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2.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 종목도 함께 빠졌나 봐요. 3거래일째 빨간불 켜다가 오늘 파란불 켰거든요. 이 종목도 아름다운 쉬어가기인가요? 이 주식시장에 정말 다양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이런 홀딩스라는 종목이 홀딩스가 붙는 이유가 홀딩을 하면 된다는 뜻에서 홀딩스가 붙는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홀딩하면 되는 종목이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LVMC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이런 종목은 바닥도 이런 대바닥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바닥에다가 지금 거의 뭐 10년 만에 최대 거래량을 터쳐주는 자리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다만 홀딩한다고 해서 무조건 홀딩하는 순간 나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홀딩이 아니라 현재 2,500원 정도, 현재 과거 고점 2,5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돌파해주고 물량을 다시 한번 모아가면서 우상향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2,5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홀딩하시고 만약에 2,500원을 깬다라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도망 한번 쳤다가 다시 한번 공략하는 건 좀 가시고 3,500원까지는 목표가 동일하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강태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번에는 95%나 과대 납폭된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저도 이거 차트 보면서 또 역시나 저는 늘 깜짝깜짝 놀란 것 같아요. 이 히든스탁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종목을 새로 다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역시나 오늘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너스 95%라고 하면은 이제 뭐 10,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거의 500원까지 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굉장히 가대 납폭이고 분명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자 우리가 그 코스닥 지수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코스닥 지수라든지 코스피 지수를만 본다 하더라도 분명히 시장이 뭐 하고 있으니까 과대 낙폭이라는 거예요. 시장 역시도 밀렸기 때문에 분명히 자 보세요. 시장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상방을 간다 칩시다. 올라갔던 종목이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 떨어졌던 종목이 올라가지 올라갔던 종목이 어떻게 계속해서 올라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만약에 상방,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장 상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과대 낙폭주를 공략해야지 신고가 랠리 종목 공략하면 안 된다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시장이 상방으로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과대 낙폭했던 종목은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롤러코스터도 생각해 보세요. 롤러코스터도요. 우리가 놀이동산 가면요. 하방으로 밀렸던 만큼 올라가지 뭐 찔끔 밀어놓고 쩌 이런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렸던 만큼 고리 깊은 만큼 산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대 낙폭주 공략을 꼭 하셔야 한다 말씀드리면서 과대 낙폭주 마이너스 95%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강태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계속해서 5월에 방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도 쏠리고 있거든요. 그 의도를 파악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의도가 뭘까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은 정말 잘 찾아요. 제가 뭐 이거 저도 계속 깜짝 놀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거의 신내림 받은 마냥 제가 이 어떤 힌트를 들고 왔을 때 종목을 막 찾아냅니다. 오늘도 분명히 누군가 찾아낼 거라고 믿어 쉽지 않는데 너무 순진해요. 이렇게 잘 찾아낸 거에 대비해서 너무 순진한 게 뭐냐고 하면은 시진핑이 방한한다 해가지고 남북개혁주가 간다라고 믿고 남북개혁주 찍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될 게 시진핑이 뭐 방한해가지고 시진핑 방한해가지고 김정은 국방위원장 막 얘기하면서 북한이 뭐 필요하다 하더라. 북한에 저거 지원해줘라. 저거 지원해주면 북한이 좋아할 것 같다면서 남북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시진핑이 만약에 정말 방한을 한다라고 하면요. 남북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이제 한중 관계가 악화가 되어 있었던 만큼 한중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던 만큼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시진핑이 방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버린다라고 하면은 남북 관계도 지금 찌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시하고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번 방한 이슈에서는 남북 관계가 아니라 지금 이거 방한 이슈 가지고 남북 관계 찍는 분들은 진짜로 지금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말이 심하게 하시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조심해야 되고요. 남북 관계를 찍을 게 아니라 그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와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런 북한 이게 열악하다더라 이걸 지원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싸움의 중재를 하고자 시진핑이 방한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명심을 하시고 무엇을 원할까, 무엇을 노릴까, 한중 관계에서 무엇을 챙겨갈 것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힌트 이 두 가지로서 압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금 강태훈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남북 경협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니까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양귀비 전문가님, 방금 저희 화면에 중국 소비주 나왔거든요. 중국 소비주 맞을까요? 그 테마에 들어간 종목일까요? 굉장히 근데 항상 힌트를 너무 어려우셔서 일단 중국 소비주 하면은 항상 화장품이 따라오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일단 경기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방한을 할까요? 그거는 아직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건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급격한 낙폭 과대된 종목 그리고 아직까지 강한 수익을 받지 못했었던 종목군 중으로 저는 선택을 좀 한다라면 일단 화장품주로 조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주들의 요즘의 특징이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면 이제 저가 브랜드가 아닌 고가 브랜드에서 뭐 한방 약품을 조금 더 첨가를 해서 가격 고 브랜드로 좀 만들어준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이 조금 선호를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만큼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아모레 퍼시픽으로 한번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0% 이상까지는 과대 낙폭이 되지 않아서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 진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아모레 퍼시픽으로 일단은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기사에 경기가 안 좋아서 빨간색 립스틱이 되게 잘 팔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화장품주로 유추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까요? 강태군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최대 수혜 업종이다. 화장품주도 생각이 나고요. 저는 또 여행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행을 계속 못했었잖아요, 잘. 근데 여행을 하면은 최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맞나요? 뭐 여행 자체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행보다는 화장품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나 말씀드릴 게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제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현재 이제 시장 자체에서 집중해야 될 게 분명히 중국발 수혜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과거에 화장품 관련되어 있던 종목이 있었고요. 엔터주도 있었고요. 다양한 종목들, 밥솥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이 중에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잘 생각해보면 여성분들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특히 더 큰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제가 수소의 아버지라고 했죠. 네. 이 수소 뭐 다른 형식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수소가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딱 종목이 생각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거라고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도 강력한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과대 낙폭 이후에 어떠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꼭 공략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소팩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군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두 분이서 딱 맞았네요. 양기비 전문가께서도 중국과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대감이 단기간 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와는 좀 다르게 아무래도 넓기 때문에 이동하는 그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 춘절이 2주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고향을 내려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굉장히 좀 자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한 힌트로만으로도 좀 유추가 가능하겠죠. 화장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다음 힌트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홈쇼핑 완판 신화의 주인공? 저는 그러면 여자니까 팩트가 갑자기 생각나요. 팩트 맞나요? 네, 맞아요. 진짜요? 일단 사용을 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이 기업이 그 팩트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팩트가 이제 다른 해외 협력사와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굉장히 좀 디자인도 젊은 여성층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궁금하죠. 아무래도 전문가이기 전에 또 여자이기도 하고 화장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신제품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제품은 항상 써봐요. 근데 이 기업의 팩트 괜찮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층들의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강태훈 전문가님 오늘 화장이 참 예쁘게 먹으신 것 같은데. 좋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 팩트 관련된 홈쇼핑에서 대박을 친 종목 뭘까요? 솔직히 팩트가 뭔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화장생활에서 팩트가 뭔지 이 바르는 거겠죠? 네, 바르는 거고. 저도 뭐. 아니 팩트라고 하니까 이 팩트가 그거 말한 거 같아요. 동그란 거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거 생각하긴 하는데. 모르는 척 하시기는.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홈쇼핑도 뭐 화장품 방송이나 챙겨봐야 뭐 안 판되는지 아는데 개인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를 제가 뭐 양귀비께서 어떤 종목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저가형 종목에 대한 그거 이미지 개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들고 올까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까 말까 같이 고민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오가닉 코스메틱이라고 해가지고 이 종목도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들고 올까 말까 고민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완전히 저가예요. 완전히 저가고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이 연봉을 보면요 지금 4년 내내 파란색이에요. 지도 종목이면은 이번 연도나 내년에 한 번은 양봉을 한번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가닉 코스메틱 지금 자리에서 저점을 충분히 한번 잡았다라 생각하면서 혹시 오가닉 코스메틱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강태훈 전문가께서는 오가닉 티 코스메틱으로 언급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열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양귀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최단기로 120%까지 올라섰다. 그거는 아까 그 완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수요 기대감이 또 증가를 했었던 시기가 11월 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주가가 좀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반등했었던 시기에서 그런 주가의 형성이 나왔었고, 일단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많이 추측하고 하시겠지만 그 종목이 맞을 걸 저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요 단순하게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홈쇼핑 완판 신화의 주인공이 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굉장히 좀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120% 이상의 강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눌림도 그 이하까지 눌림이 나온 상태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주가도 움직였다.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춘절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귀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세 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먼저 양귀비 전문가님께 온 것부터 한번 볼게요. 토니모리 많이 보이고요. 애경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코스메틱이 아닐까요? 라면서 왔고요. 그다음에 에이블 CNC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굉장히 화장품주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태곤 전문가님께도 CSA 코스미, 그다음에 리더스 코스메틱 하면서 강태공 짱짱 하면서도 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까지도 많이 왔습니다. 토니모리 계속해서 보이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양귀빈이 재작년 매진됐어요 라고도 왔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멋지다고 강태훈 전문가님께 왔고요. 역시나 우리 양귀비 전문가님 예쁘다는 말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계속해서 유심
있게 계속 보고 계셨는데 두 분 모두 자 오늘 요거 한번 해보시죠. 이 안에 정답자 눈에 띄십니까? 크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예, 이렇게 하면 되나요? 두 분 다 있으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양귀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강태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현성 바이탈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아까 문자 게시판 할 때 제가 읽었었나요? 이 종목? 읽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미처 몰랐는데 오늘도 맞춰주셨네요. 그러니까 저도 참 늘 종목을 들고 올 때 늘 이런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이 못 맞출까? 솔직히 맞추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못 맞출까 그런 생각으로 종목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걸 좀 찾는지 참 대단하다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성 바이탈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수속이 실질적인 중국발 수혜로서 크게 올랐던 이력은 없다고 보셔야 되지만 이 중국발 이 수소수 기후 관련해서 이 화장품과 엮이면서 중국 관련되어 있던 수혜주, 모멘텀, 화장품 관련했던 종목들이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늘 움직여줬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은 집중해봐야 할 게 뭐냐고 하면은 차트를 벌써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상바이탈이 지금 과거에 분명히 거래량이 계속해서 터져졌지만 뭐가 문제가 됐냐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자리를 바닥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누군가는 물량을 꾸준하게 사 담았다라 보셔야 돼요. 사 담았지만 시장이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최근에 누군가는 장대 거래량과 함께 물량을 또 집어넣었다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일봉상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완전 바닥이죠. 과거 이제 최고점 대비 4만 원 대비 찍어버리네. 4만 원 대비 보면은 지금 주가가 거의 95%다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최저점 대비 이제 과거 추세 모두 다 뚫어버리면서 62평대와 52평대 다 돌파 나오면서 정배열 직전의 자리에 와 있다. 현재 단기적으로 2,750원대 돌파만 해주면은 오늘 돌파해서 굉장히 좋았겠지만 저항대로서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서 물량 수강 한번 더 들어와줬고요. 현재 자리 다시 한번 돌려내면서 돌파해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방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성 바이탈이라는 종목을 일단 시가 이하에서 저는 편입을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만약에 목표가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5천 정도 월봉상 주봉상 봤을 때 5천 정도까지는 크게 보면 열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5,000원 현재 전에 있던 고점대 주가 전에 있던 그 저점대 무너지면서 고점대 저항대 만든 자리가 5,000원이겠죠. 5,000원까지 최대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서 이 손절가는 2,000원으로 짧게 2,000원 무너지면 정리하도록 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현성 바이탈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 2,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귀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오늘 무료 방송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방송 끝나고 나서요. 9시 이후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주식 투자의 정석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은 또 거북이 투자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고 좋은 강의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강의 주제는 주식 투자의 정석, 나만 모르는 주식 투자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시장을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또 히든 종목까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양귀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양귀비 전문가님의 주식 투자의 정석, 나만 모르는 시장의 비밀이라는 테마로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공개가 된다.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일의 전략을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강태훈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11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수호차를 강조해드리면서 수호차의 아버지, 수호차의 웬만한 타이틀 제가 이미 다 가져왔다 생각하고 있어요. 3개월이 지난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전략을 제시해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이번에 혹시 펑티모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펑티모라고 유튜브 명명명명명. 정말 귀엽더라고요. 그 펑티모를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중국만 찍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소차의 아버지, 할아버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 중국주로 하진 않겠고 저는 이제 중국주의 남자친구가 돼가지고 이번 히든스탁에서는 중국주 집중적으로 공략해드릴 거니까 아마 이 남아있는 한 달 정도 동안은 중국발 수에 관련된 종목 제가 소개시켜드릴 만큼 여러분들도 중국발 수혜주들, 중국발 테마에 좀 집중을 해서 포트를 꾸려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아까 상어 가족처럼 펑티모도 한번 이렇게 보여달라고 할 걸 그랬는데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기배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기간 수급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기간에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불안한 이제 재료들이 아직까지 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150포인트, 700포인트 전환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되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아직 움직임이 없는 테마에서 먼저 선취매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항상 시장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오후장 들어서 거의 종가 부분에 많이 들어와요. 그것도 선물 수급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 수급들 집중하시면서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에 들어오는 거 항상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장 트렌드는 항상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움직임이 나와 있는 종목들 이미 올라가고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간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그런 종목들 역시도 움직이기 전에는 항상 수렴, 횡보를 장기간 동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아서 이 종목을 던져야 되나 버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그 종목은 지금 현재는 관심 받지 않고 바닥에서 힘을 모아가는 중에서 이제 앞으로의 대상승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트렌드는 항상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직 움직임이 없는 테마에 여전히 집중하셔라라는 말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지난번 우리 온라인 무료 강의 테마가 거북이 투자였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 저는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오늘 테마는요. 주식 투자의 정석,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탄탄하면 뭐든지 좀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테마 오늘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네, 일단은 무료 방송 9시 이후부터 시작하니까요. 일단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뒤에서의 흐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 주식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지는 첫 번째 얼굴만 봐요. 두 번째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뒤늦게 후회하고 당하고 또 밀리면 무서워 손절치고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래서 아직 모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초보자분들을 위한 오늘 무료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고요. 앞으로 시장 전략이라든지 대응에 대한 방법들 기본기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누르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나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양기비 전문가님의 주식 투자의 정석, 나만 모르는 시장의 비밀이라는 테마로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